안녕하세요. 자, 고전 시가랑 현대 수필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보통은 현대 수필은 약간 거저 먹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현대 수필이 조금 더 정답률이 낮았어요. 이게 고전 시가 두 문제는 74, 78이고 아니 62까지 있죠. 그리고 50 수필은 54, 59%거든요. 이 두 개가 더 낫죠. 얘는 심지어 얘 15위. 야, 근데 54%인데 15위밖에 안 돼요. 예. 이게 워낙 1등급 컷이 역대급으로 낮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낮네요. 이런 정답률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필에서. 예. 처음 보네요. 작년 6월 달 평가 모의고사가 좀 어렵긴 했거든요. 수필이. 그거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제 기억으로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예, 문제가 좀 딱 고르기가 좀 애매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수필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요거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학 중에서 딱 요거 하나만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근데 뭐 사실 아직 너무 초반이고 내신도 아직 하기 전이라서 아마 EBS 당연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그것까지는 바랄 순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걸 한번 맞춰보는 거는 좀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EBS를 봤더라면 얼만큼 도움이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본문 자체는 겹치진 않거든요. 자체는 겹치진 않은데 우리가 보통은 이거 보면은 정답과 해설을 보면 거기에 작품에 대한 해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잠깐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정비석의 산정무한이잖아요. 자, 이 작품은 금강산 기행 경험을 그려낸 현대 수필로 제시문은 금강산 명경대에 올라가기까지의 여정과 그 여정에서 마주친 금강산 계곡의 풍경, 그 풍경에 얽힌 설화민, 글쓴이의 소회 등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서리적, 영탄적 표현 등을 동원한 전화한 문체를 통해 자연 풍경을 묘사하거나 그것에서 받은 인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명경대의 이름과 그 유래, 거기에 얽힌 신라의 마이테자 설화 등을 통해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등 수필문학의 성찰적 기능도 담아낸 점이 주목된다 해가지고 뭐 설명이 사실 좀 길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잠시만요. 왜씨 얘는 지금 PDF라서 안 되는구나. 그래. 주제가 금강산 기행에서 접한 자연의 풍경과 심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 전체가 어쨌든 금강산 여행하면서 접한 자연의 풍경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감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사실 알고 있었어도 이 내용이 결국은 뭐 기행문이 뭐 다 비슷하죠. 이것도 그 금강산에서 자연 풍경 보고 자기 소감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그 뭡니까 무슨 사? 어디 절에 들어가서 잠깐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아이고야 이게 전부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들어가면 훨씬 유리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고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은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중요한 개념을 물어본 거는 없어요. 어려운 개념을 물어본 건 없는데 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이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어려운 고어라든가 뭐 한자어라든가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한자어 몰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게요. 지금 4분이나 얘기했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보기부터 봐야죠. 자, 보기에 이게 어쨌든 뭐부터 뭐 40번부터 풀어도 되고요. 42번부터 풀어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수필이 어려워서니까 수필부터 풀게요. 그냥 보기
보기의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자 A는 당나라 승려 영일이 지은 한시의 일부로 한없는 청산 끝나가려 하는데 흰구름 깊은 곳에 노승도 많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글 쓰니까 처음에 황혼 무렵 마하연사 주변에서 바라본 단풍의 예상적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저녁 볕 아래 술에 멈추고 단풍잎 바라보니 설이 물든 가을잎 봄꽃보다 더 붉네 라는 구절을 인용하려 했다가 태고 과정에서 생각을 바꾸고 A를 인용했다면 그 뭐 승려 많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풍에 대한 묘사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계상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뭘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 앞에는 단풍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 자,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의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뭐 엄청 되게 색깔이 되게 예뻤다라는 얘기겠죠. 조금 크기를 키울게요. 자,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울 줄은 몰랐다. 문형은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이 사람은 뭐 같이 동행이겠죠. 흡사의 동양화의 합폭속을 거니는 감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한떨기에 단풍이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 자연 속에서 자기도 막 단풍이 된 것 같다는 그 얘기죠. 다리는 줄기와 팔은 가진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헐헐 벗어 꼭 쥐어짜면 물에 헹궈낸 빨래처럼 진주농 물이 줄로 흘러내릴 것만 같다. 뭐 염색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그림 같은 연하담 수련폭을 완상하며 이 완상은 이렇게 즐겁게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감상하며 몇십 구비의 석계와 목잔과 철삭을 답하고나 이거는 무슨 뭐 나무로 만든 그거야. 아 귀찮다. 나무로 사다리처럼 놓는 길과 철사를 꼬아서 만든 줄이죠. 별 의미는 없어요. 답하고 나니 문득 눈앞에 막아서는 무려 300단의 가파른 사닥다리. 너무 높은데 한 층계 300개를 해야 돼요. 한사코 기어오르는 마지막 발걸음에서 시야는 일망무제로 탁 튄다. 뭐 시야가 탁 튀었다는 거죠. 일망무제 저는 잘 몰라요. 여기가 해발 5,000척에 만군데 이거 이런 뭐 기행문이든 고전시가든 이렇게 뭐 장소 이동 같은 게 나오면 장소 정도는 그 체크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장소를 이용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아, 천은 이렇게도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던가.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바로 지오지간에 서 있고, 지오지간 저도 잘 모르는데 뭐 가까이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봉은 단걸음에 건너뛸 정도로 가깝다. 이 비로봉 백마봉도 가깝고 비로봉도 눈앞에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그 밖에도 유상무상의 허다한 봉들이 전시에 할거하는 영웅들처럼 여기에서도 우뚝 저기에서도 우뚝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밑은 천인다에 무한재로 뚝 떨어진 황천계곡의 단풍이 선율처럼 붉다. 저 천인단에 뭐 무한재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읽을 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금강산이죠. 금강산은 뭐 금강산이라고 잠깐만요. 이게 나왔죠 밑에서 보기에서. 안 나왔네요. 이거 지금 금강산을 하는 거라고 모르고 있는 상태인가? 어쨌든 그 봉이 많다라는 거죠. 봉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불다 우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의 칠모단장 같다면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어쨌든 막 되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낯불킨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막 금방 튀어나올 것도 같구나 해서. 그리고 저녁 무렵에 마연의 여사를 찾았다. 여사는 저도 뭔지 몰라요. 산중의 사람 귀에서였던가. 어서 54는 상냥한 안주인의 환대도 은근하거니와 문고리 잡고 말없이 맞아주는 여관집 아가씨의 정성은 무르익은 머루알같이 고왔다. 자, 뭐 여관집 아가씨잖아요. 이게 여사가 그러니까 숙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장을 풀고 여행짐을 풀고 마연사를 찾아갔다. 마연사는 뭐 불국사 같이 이렇게 사니까 저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는 선원이어서 불경 공부하는 승려뿐이라고 한다. 선원 뭔지 모르겠어요. 승려뿐이래요. 이게 뭐 공부하는 절 뭐 이런 건가 봐요. 크지도 않은 절이건만 늙은 승려만도 실로 30명은 됨직한다. 좀 많은 건가 봐요. 이게 이런 심산의 노승이 그렇게도 많을까? 이렇게 뭐. 자, 무한 청산 행욕진 백운 심천 노순답. 이거 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게? 그냥 뭡니까? 한없는 청산 끝나가려 하는데 흰구름 깊은 곳에 노승도 많아라. 그러니까 노승 많다고 하고 노승 많은 그 구절을 얘기한 거죠. 옛글 그대로다. 노독을 풀고
풀겸 식후에 바둑이나 들려고 남포등 아래에 앉으니 옹고지정이 불현듯 새로졌다. 옹고지정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의 뭐 사실 뭔지는 찾아봤죠 저도. 근데 모르면 그냥 다 넘어갈게요. 문제 푸는데 상관없어요 이런 거. 남포등은 참만 오래간만인데 하며 불을 바라보는 문영의 말씨가 하도 따뜻해서 나도 장난삼아 심지를 돋워 보았다 줄여 보았다 하며 까맣게 잊었던 옛 기억을 되살렸다. 남포등도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예. 남포동은 들어봤는데 그리운 얼굴들이 흐르는 물에 낙화송이 같이 떠돌았다. 별 내용 없죠. 그냥 무슨 뭐 산에서 그 봉우리들 보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야 노승 겁나 많네. 그 다음에 남포등 보고 옛날 기억 떠올리고 이게 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자, 마하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곳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노승도 만화라고 했던 이유가, 자, 제가 문학 선지를 볼 때는요 5개를 다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얘 1번 솔직히 말해서 1번만 봤을 때 이거 정답인데 라고 확 와닿진 않아요. 이 고즈넉한 분위기는, 고즈넉은 많이 나오거든요. 고요하고 아늑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곳에 대한 인상, 그 분위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거 딱 봤을 때 뭐 고즈넉한 분위기를 막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곳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갔는데 노승이 많네, 왜 이렇게 늙은 사람이 많냐 하고 노승도 많아라라고 한 거니까 이건 맞겠죠. 근데 그 분위기, 근데 이게 일단 1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완전 틀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분위기는 뭐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일단 킵해 놓을게요 답으로. 밑에 거 다 보겠습니다. 마하연사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알리려고 노승도 많아라? 뭘 반성할 건데요? 얻은 뭘 반성하고 얻은 깨달음이 뭡니까? 나 왜 그 스님 안 하고 여기 지금 손님으로 놀러 왔지? 나도 스님이나 할 걸 뭐 이런 거요.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방금 저 내용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뭐 할 만한 얻은 깨달음을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에. 그렇지 않나요? 말할 게 없는데 이거 18%가 이거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그 답으로 찍으려면요 이거에 대한 그 근거를 얘기해줘야 돼요. 뭐를 보니까 이게 삶을 반성하고 거기에서 뭘 얻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늙은 스님들 많다 이건데 뭐지? 늙은 스님 많은데 왜 왔나 뭐 이런 건가? 아니요. 이거 도저히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마하연사의 유래와 마하연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전지 속에 유래 나오지도 않고요. 마하연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전지 뭡니까? 이거 뭐 늙은 이거 뭐 그거는 역할은 나왔죠. 뭐 그냥 뭐 공부하는 거 뭡니까? 선언이어서 이거. 근데 일단 이거 안 돼요. 유래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이거는 뭐 그 공부하는 절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이 멘트가 그걸 소개하려는 의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9%입니다. 마하연사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방문하는 고생이 말씀을 나타내려고 야 노승이 많구나. 내 진짜 힘들게 왔는데 노승이 많네. 이 제기를 뭐 이런 거요. 안 돼. 이거 다 말이 안 돼요. 마하연사 옛날과 달리 종교적 교리를 익히기 위해 쓰는 승려가 없으면 야 왜 이거 다 늙은이들 뿐이냐, 젊은 놈들은 왜 이렇게 공부하러 종교적 교리를 익히기 위해서 아무도 안 오고 도시에 있냐, 다 도시절에 들어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을 쭉 보면요 다 말이 안 돼요. 근거를 하나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정답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고즈넉한 분위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끼워 맞추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걸 뭐 정답을 보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분위기는 일단 뭐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시 안 올라가면 당연히 이거 분위기 그렇게 했구나 하고 답은 당연히 찍었죠. 근데 이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를 찾아보자면요 일단 이 절 자체가 이제 되게 크지도 않은 절이고요. 뭔가 이 남포등 아래, 남포등이 뭔지 모르겠지만 남포등이 제가 보니까 무슨 옛날식의 등을 말하는가 봐요. 이 등을 보면서 뭔가 옛날 기억도 되살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좀 아늑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답은 1번입니다. 이게 59%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걸 답을 1번을 하기 어려우면요 나머지 거 다 제껴버리죠. 그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예. 우리는 솔직히 답만 찾으면 되는 거지. 이게 명확하게 답으로 드러나는 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자, 1번 마연 여사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여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를 회상한 거는 나오죠. 왜냐면 남포등 보면서 그 옛 기억을 되살렸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여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12%나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이유를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예. 안 돼요.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른 여정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백마봉이랑 비로봉이 나오긴 했죠. 아까 무슨 뭐 백마봉도 지오지간에 있고 비로봉도 그 단걸음에 건너뛸 정도로 가깝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이게 그 망군대 올라 보니까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봉은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건데 이게 이동하는 과정을 다른 여정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이동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그 바라본 거일 뿐이고요. 물론 이게 비로봉이 어쨌든 내일 예정된 거니까 이거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그러면 다른 여정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되려면 다른 여정이 비교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돼요. 답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거를 근데 제일 많이 선택했어요. 예. 저는 이거를 뭐 때문에 이거를 답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걸 근거를 댈 수가 없을 텐데 백마봉하고 비로봉이 이름이 나왔다고 답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화장과 수렴폭을 둘러보았음을 밝히고 있다 했는데 기상 상황에 대해서 얘기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안 돼요. 이것도 9%거든요. 이거 뭐 그 글만 사실 제대로 봤으면은 거의 다 제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여기서 39%한 40%가 날라갔네요. 객관적 사실과 자신의 소감을 제시하면 망군대 등정 과정과 망군대에서의 조망을 나타내고 있다. 객관적 사실 일단 자신의 소감을 제시한 건 맞죠. 왜냐면 계속 자기가 그 경치에 대한 그 자기의 감정을 막 얘기했잖아요. 아 너무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건 맞아요. 망군대 등정 과정도 맞죠. 왜냐면은 망군대 등정 과정이니까 망군대로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서 막 올라서 저 백마봉과 비로봉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망군대에서 조망도 얘기한 거 맞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봉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이거는 나머진 다 맞아요. 이 객관적 사실만 일단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왜냐면 객관적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 킵할게요. 46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한 말에 공감하며 오늘 여정 중에 발생한 일행사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갈등이 있었나요? 갈등 없었죠. 갈등 없었어요. 이거 6%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요. 객관적 사실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답 4번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54%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 많이 틀렸죠. 이거 15번째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이거 객관적 사실 올라가 보시면요. 망군대 등정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객관적 사실과 자신의 소감을 제시하며 망군대 등정 과정과 망군대에서의 조망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사실상 객관적 사실은 요 앞에서 나오는 게 맞죠. 망군대 등정 과정 위에서. 그러면 객관적 사실이 뭘까 찾아보세요. 예. 뭐겠어요? 이게 그 몇십 국의 비의 뭐 이런 것도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있겠죠. 뭐 이걸 막 과장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300단에 갚아는 사닥다리 이것도 그냥 숫자를 센 거잖아요. 물론 그 명확하게 센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5천척 해발 5천척이라는 거 높이를 말하는 거니까 이걸 뭐 지가 그 높이를 잰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높이겠죠.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얘기예요. 굳이 찾아보자면. 근데 찾아보지 않고도 답을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왜 틀렸을까요? 자, 이제 고전 시간 보겠습니다. 고전 시간 일단 보기를 당연히 보고 가야 되겠죠. 자, 보기를 참고해 가나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되네요. 가나를. 자, 보기에서 가의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보기 전에 당연히 그 이것들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어쨌든 내가 아는 작품인지 보고, 그리고 EBS 나중에 진짜 수능이나 평가 문제 풀 때는 내가 EBS를 공부한 상태일 거니까 그 공부한 작품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시면 가히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대부분 이런 거 많죠. 주로 자연에 기이하여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였다. 그렇죠. 이게 그 사대부들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맨날 고전시가 할 때 이거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16년 수능 국어거든요. 거기에 보기 문제요. 아 이거 체크할 수 없구나. 자 이거 보시면은 사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군요. 자 사대부들은 수신을 임무로 하는 선비 사자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간에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대부들은요 목표하는 바가 두 가지예요. 관직에 올라서 임금님한테 충성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대부로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선비사는 뭐 해야 된다? 수신, 자신의 뭐 이렇게 수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보통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들은 뭐 그러니까 깨끗 청렴한 뭐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있으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이런 게 선비로서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이사 둘 다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어쨌든 선비로서 대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서 지내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주로 자연에 기이하여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한다. 하지만 나와 같이 평민계층의 전문 가객들이 부른 잡가에 나타나는 자연은 주로 아름다운 풍광의 재현을 통해 청중들이 대리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잡가의 자연은 감각적 흥을 극대화한 이상적 유흥의 공간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뭔가 좀 자신이 체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자연을 보고 즐겁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상 아까 그 다에서 봤던 수필도 자연 보고 되게 즐겁다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약간 평민계층에서 쓰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작품 보겠습니다. 산민육가,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이홍류 누군지 모릅니다. 이홍기는 아는데 이홍류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의 절로 늙어. 이뭐 그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은퇴했으니까 한가하겠죠. 그래서 산수간, 이거 산과 물,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겠죠. 절로 늙어서 공명부기, 이거 보통 우리가 부기공명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죠. 뭐 명예와 부를 말하는 거죠. 를 뜻밖에 잊었으니 그걸 잊고 산다는 거죠. 어차피 추구할 수 없으니까. 차중에 청류한 흥미를 혼자 좋아하노라. 이 청은 뭐 이거 말글청인 건 알죠. 이거 말글청과 이 앞에 변 떼면은 풀을 청되거든요.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청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떤 흥미를 혼자 좋아한대요. 조그만 이내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어. 이내 몸이 이 세상에 혼자 있어서 청풍명을 벗삼아 누웠으니, 이건 풀을청, 바람풍, 발글명, 이 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뭐야? 제가 방금 얘기해 놓고도 까먹었어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을 얘기하죠. 이거 대충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저는 자주 봐서 읽은 거거든요. 그냥 해설을 하니까 읽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벗삼아 누웠으니 세상의 시시비비를 나는 몰라 하노라. 시시비비는 뭐예요? 시비를 가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시시비비는 옳고 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 나는 잘 모르겠다. 이제 뭐 어차피 나는 이제 거기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몰라. 그냥 자연 속에서 편하게 지낼란다 이 얘기죠. 늙고 병든 몸을 세상에 버리시세. 안타깝네요. 조그만 초당을 시내 위에 일어두고,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집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목전에 보이는 송주, 이거는 소나무 송의 대나무 죽이죠.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한자는 눈에 익혀 두세요. 제가
그 블로그에 많이 나오는 한자들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고어들이랑 그거 한번 뭐 한자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송죽이라고 하면 대부분 맨날 그거예요. 소나무송이랑 대나무죽. 예. 송주가 네 벗인가 하노라. 얘도 결국은 자연이 벗이라는 거죠. 예. 살림에 예, 이건 수풀림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자연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를 모르노라. 그러니까 자연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 일 잘 모르는 거죠. 속세일은. 십장 홍진에 얼마나 가렸는고. 십장 홍진은요. 이건 길이장을 말해요. 그 십장이나 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홍진은 붉은 홍자의 먼지진이거든요. 붉은 먼지. 이거 다들 아실 건데 속세를 얘기해요. 이게 왜냐면은 붉은 먼지는 옛날에 붉은 먼지는 이게 마차가 지나갈 때 그 일어나는 먼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마차가 지나가려면은 좀 도시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는 완전 시골에서는 마차가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걸어 다니거나 뭐 그랬겠죠. 뭐 지게를 지고 다니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귀족들이나 말 정도 타고 다니겠죠. 마차는 잘 다니지 않아서 먼지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먼지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은 도시, 속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이나 되는 속세가 얼마나 가렸는가. 가려서 잘 안 보인다는 거겠죠. 물외에 뛰어든 몸이 보은이 어려워라. 물외, 이건 물건물에 바꿔도 했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속세의 밖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어쨌든 내가 이렇게 바깥에 있잖아요. 예, 속세의 바깥에 있으니까 왜 뛰어든 내가 보은이 어려워라. 보은은 은혜를 갚는 걸 말하거든요. 고양이의 보은 이런 거 모르나요? 그 애니메이션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너무 옛날 건가? 그래요. 은혜를 갚는 건데 이 은혜를 갚는 게 어려워라. 이게 자기가 뭐 그 물회에 있어서 은혜를 갚는 게 어렵다는데 아마 제가 이 316가를 잘 모르지만 아마 이거는 그 보통 그렇잖아요. 그 임금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나와 볼게요. 이거는 일반 평민이 지은 거죠. 화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평민이 왜 이렇게 한자를 많이 썼죠? 자 뭔지 몰라도 이 꽃화자에 봄춘자죠. 그 꽃 그 봄에 뭐 꽃이 있고 만화방창하라. 뭐 만약에 모르겠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다 못 읽어요. 때 좋다 번님 내가 산청 경계를 구경을 가세. 그러니까 때가 좋으니까 좀 어디 자연 구경을 가자는 거죠. 죽장망의 단표자로 천리강산을 들어를 가니. 죽장망의 단표자는 사실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죽장망에는 뭐냐면 이 대나무 죽자까지는 읽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을 말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 그 한자는 읽을 줄 모릅니다. 대나무 지팡이 그 집신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단표자는요. 이 단이 그 단독으로 할 때 그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단자. 그래서 단표는 이 표가 바가지표예요. 예, 표주박. 예, 그래서 하나의 표주박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을 신고 하나의 그 표주박을 가지고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그냥 이렇게 여행 그 차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간편한 차림. 이거 왜 단표누왕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 많이 나오죠. 그 누추한 곳에서 뭐 한 바가지 물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자, 만산 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춘색은 봄의 색깔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자 창송치죽은 창창 우울한데 기와여 좀 남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이거는 그냥 자연이 되게 이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읽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해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 이거 원래 읽을 때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읽을 줄은 알긴 하는데 이게 찰만의 이 산이죠. 그러니까 산에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찼다. 뭐가 이 홍과 녹색, 홍색과 녹색이 그러니까 뭐 꽃과 뭐 푸른 잎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예. 창송치죽 이것도 소나무송의 대나무죽이죠. 또 나왔죠. 예. 그런 게 울창한데 기와요초 뭔지 모르겠지만 꽃과 풀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막 나비가 날아다닌다. 유산행비는 편편금이요. 화관 전문은 분분설이라. 이게 새를 말하고요. 새가 무슨 어떤 이 조각조각 금 같고 되게 이쁘고 화관 전문은 이렇게 나비를 말하는 건데 이 분분설이다.
이게 눈 같다 그냥 되게 이쁘다라는 표현이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삼춘 가절이 좋으시고 도화만발 점점 홍이로구나. 이것도 막 되게 꽃이 피고 이래서 다 좋다. 어주 축수 예삼춘이 어든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이것도 어렵죠. 어주 축수 예삼춘이 뭔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 하면 되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주 축수 예삼춘은 뭐냐면요, 물고기어죠. 이거는 배주자예요. 물고기 배, 그 고기 낚는 배를 타고 축이 어디 쫓을 축인가 그래요. 그래서 물을 쫓아가 보니까 무슨 사랑할 애의 그 춘인데, 이게 세 가지 춘? 이게 되게 좀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중국에 나왔던 중국시예요. 시 하여튼 무릉도원에 관한 시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시꾼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는 애산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 봄의 산을 사랑한다인데 왜 삼춘이라고 이렇게 이게 우리 거에는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제 유상가에서는 이렇게 삼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결국은 그냥 자연이 존나 좋다. 이게 왜 보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자연에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층암절벽사 안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 들이운드. 수정염은 수정으로 만든 블라인드 같은 겁니다. 예, 그걸 들이운 듯 폭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골물이 주룩주룩, 저골물이 살살, 열에 열골물이 한데 합수. 물이 합쳐져서 천방져 지방져 소쿠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속으로 우렁쾅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 문답하더니. 소부여는 뭐 이거 인물들이 옛날에 요순시대에 속세를 벗어나 살면 살았던 인물들이래요.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기산영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릉도원 같이 좋은 곳을 말하는 거겠죠. 주곡재금은 천곡절이요. 천고절이요. 주곡재금은 뭔데? 두견세는 천고절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적다 정조 소적세는 1년풍이라 일출낙조가 눈앞에 벌려나 경계무궁 좋으시고.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내가 조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뭡니까? 이 40번이요. 자, 가의 공명북이에요. 북이 공명 나왔죠? 화자가 간직에 나아가 이룰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이거 잊었다고 했잖아요. 왜? 난 이제 끝났으니까.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이미 관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얘기라서 안 돼요. 이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가의 조그만 인의 몸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조그만 인의 몸은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이라고요? 조그만 인의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는데요? 이게 속세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나서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건데 무슨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그냥 이미 자연 속에 있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11%가 틀렸고요. 이게 62%거든요. 이게 11% 틀릴 건가요? 당연히 그 관직에 나가야 공명무기를 누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속세에서 화자 모습 아니에요. 예. 가의 네버신과 한노라는 화자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밀감을 드러낸 것을 이거 청풍명월 아니었나요? 네버신과 한노라 이게 청풍명월을 그냥 벗삼고 송중기 네버신가 인데 어쨌든 자연이죠. 네버신과 한노라 화자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밀감 드러낸 거 맞잖아요. 벗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무릉도원이 이해 아니. 당연히 솔직히 5개 다 보라고 해도 이렇게 너무 뚜렷한 답이 나오면 사실 다 안 보긴 해요. 예, 요렇게 좀 애매한 것들은 보기는 하는데. 자, 나의 무릉도원이 이해 아니냐는 화자가 자연을 이상형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상적 유흥의 공간으로 형상화한다면서요. 예, 맞잖아. 근데 이게 왜 10%입니까? 이것도 10%고요. 이게 좀 너무 골고루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보기에서 그렇게 너무 당연히 얘기해줬는데. 나의 경계무궁 좋을시고는 화자가 아름다운 풍광을 통해 감각적 흥을 느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래요. 이게 62%라 잘 모르겠어요. 자,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짐을 나타내고 있다. 기역이 뭔데요?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려내고 이거 속세라고 했죠. 홍진은 속세로 평가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는 거죠. 가려져 있으니까 홍진이. 예. 그 이거 홍진이 가린 겁니까? 아니면 홍진이 가려진 겁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홍진이 가려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짐을 나타내고 있는 거 맞죠? 이거 6%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거 뭐 보러 가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때 좋다 번님네 산천 경계를 구경을 가세요. 아 너무 노골적인데 권유한 거 맞죠? 4% 이거 그냥 다 쓸게요. 그냥 안 되겠다. 79요.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아씨. 만상 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네. 그렇죠. 이건 뭐 그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 얘기한 거 맞고요. 주위 단풍과 물알체가 된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그거죠. 무슨 다 해서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진 제 이거 너무 뻔한 얘기고요. 이것도 말도 안 돼. 마흔 여사의 퇴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흔 여사의 퇴락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미음에 산중에 사람이 기해서 산중에 기해서 이게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망해가니까 날 이렇게 반기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산속에 되게 깊어서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손님이 오니까 반겼다 이 얘기인 거죠. 예. 무슨 퇴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답이 5번이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자 가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음성 상징어 뭐예요? 이거 음성 상징어는 의태어 의성어 말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말해요. 예. 음성이라고 해서 이게 의성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태어는 뭡니까? 모양을 흉내낸 거. 의성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낸 거죠. 예. 여기 없어요. 가에 없잖아요. 가에 의성어 의태어가 어디 있어요? CCBB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의성어 의태어 아니잖아요. 일단 나가리 시킬게요. 나 굳이 안 찾아볼게요. 가와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고 있다. 가와 나. 일단 가는 뭐 어쨌든 옛날 공명부기를 뜻밖에 잊었으니 이런 거니까 옛날에는 이런 걸 잊지 않고 이렇게 추구했었는데 지금은 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자연이 존나 좋다 이 얘기 하는 거니까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그냥 쳐볼게요. 5%. 그나마 이것도 7% 틀렸죠. 잠깐만요. 8, 7, 5, 6. 자, 가와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가에서 뭡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어휘 반복은 시시비비인데 이게 시시비 옳고 그름이 그게 역동적인 건가요? 아니죠. 틀렸어요. 바로 제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껴질 수 있으면 뒤에 거 확인할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나와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비유적 표현은요. 비유는 어떤 걸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유적 표현은 결국 수능에서는요. 은유랑 직유랑 의인법, 화류법,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를 얘기해요. 이거 이상으로 안 나옵니다. 예. 은유 직유는 뭔지 알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은유 그냥 바로 직결적으로 하는 거고, 내 얼굴은 사과 같다 뭐 이런 거, 뭐 어떤 그 연결어를 이용한 거.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한 거. 화류법은 그냥 무생물을 유생물처럼 표현한 걸 말하잖아요. 이거 두 개는 굳이 구분 그렇게 명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수능에서는 이거 막 의인과 화류를 헷갈리게 해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 두 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그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나누기가. 그래서 이거 구분은 어렵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음성 상징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말하는 거죠. 의성 의태어. 근데 보통 답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은유지교에서 보통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런 인식. 나의 비유적 표현이 뭐예요? 은유지교 찾으시면 되죠. 이거 뭐 예를 들면 수정염 들이운 듯하다. 듯 했잖아요. 이거 지규법 아닙니까? 끝났죠. 뭐 더 안 봐도 되겠죠. 나는 됐어요. 나는 찾았어요. 다는 뭐예요? 다 근데 이거 다 있겠죠. 뭐 이거 계속 뭐 그 얘기했잖아요. 뭐 이거 다리는 줄기고 뭐 이런 거 또 다 은유고. 예. 아이씨 더 찾을 필요 없겠죠.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한쪽이 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뭐 이거 빨래처럼 이런 것도 다 지규고. 다 긍정적인 건 맞죠. 나와 나는 이게 자연에 대한 긍정이니까 다 4번이죠. 나와 나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하자의 글쓴이 심리 변화. 나와 나는 그냥 계속 즐겁잖아요. 예, 그런 거 어조 변화 없어요. 다 합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시가 할 때요. 그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제가 괜히 그냥 한자어 몇 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크게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만 이렇게 빨리 이거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보고요. 세세한 것들은요.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때 판단하셔도 돼요. 이걸 처음에 볼 때 아람천서 뭐지? 이렇게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현대시 남았네요. 현대시 보겠습니다.